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김병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YOLOS, You Only Look at One Sequence라는 논문입니다. 발표에 같은 이미지 처리팀의 김선옥, 안종식, 이찬혁, 홍은기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YOLOS라는 조금 흥미로운 제목의 논문을 발견해서 저희 팀에서 리뷰를 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 트랜스포머만을 이용해서 2D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한 이제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쉽게도 성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피션 DET에서 그렸던 소타 그래프에다가 욜로스 성능을 그렸는데 이제 욜로 V3랑 이제 레티나넷이랑 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낸 성능이라는데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잘 수행하는 논문을, 이게 모델을 만들었다는 게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를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면 정말 여기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하나를 넣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이제 설명했던 흐름에 따라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트랜스포머는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고안된 모델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자연어 처리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연어 처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트랜스포머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연속적인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보는 데 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모델을 이제 이미지 처리에 이제 적용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머를 이제 이미지 처리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이미지는 어떤 2D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떤 일련의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미지 처리를 한 거의 최초의 모델 거의인 것 같은데 거의 잘 알려진 것 중에서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16 by 16 words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미지를 어떤 형태로든 좀 이렇게 문장과 비슷한 형태로 좀 치환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발표한 VIT에서도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누고 이 작은 단위로 나눠진 이미지를 일련의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들어오면서는 이러한 어떤 그 패치 단위로 쪼개는 게 조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근데 뭐 여기 이렇게 개 세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여기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예쁘게 치는 형식으로 결과가 나와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패치 단위로 어떤 이미지를 쪼개버리면은 이렇게 공간상에서의 정보가 굉장히 크게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뭐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어떻게 좀 다루어왔나라는 걸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여기 VIT-FRCNN이라는 논문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제시한 방식은 이렇게 나누었던 패치들을 다시 하나의 피처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1, 2, 3, 4, 5, 6, 7, 8, 9가 원래 나눴었던 그런 패치들을 다시 하나의 그 2D 피처 맵으로 합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냥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ROI 풀링을 수행을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예시가 VIT-FRCNN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이 알려진 모델인 이제 DETR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이미지상에서 특징 추출에 있어서 트랜스포머가 좀 힘을 발휘를 못했는지 여기 앞쪽에 백본은 이제 여전히 CNN을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뒷부분에서는 패치 단위로 쪼개고 이제 바이팔타이트 매칭 로스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그리고 저희도 최근에 한번 다뤘었던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VIT에서 제시하는 이제 16 바이 16의 어떤 이미지 쪼개기로는 어떤 특징 추출에 한계가 있었는지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개의 크기를 가지는 어떤 여러 개의 크기를 가지는 패치로 이제 나누어서 특징 이제 그 패치 임베딩을 수행을 했고 이제 그 패치 임베딩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진짜 어떤 퓨어한 시퀀스 투 시퀀스 방법을 이제 소개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이 본 논문의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해서 2D 오브젝트 디텍션을 본인들이 수행했다라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소개하는 욜로스 논문에 대해서 좀 뭐 밈처럼 그려봤는데요. 이제 왼쪽에는 VIT가 있고 이제 가운데에는 이제 셀러처럼 되어 있는 바이팔타이트 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얘네 둘이가 합쳐져서 오른쪽에 야도란 그림으로 되어 있는 욜로스로 진화를 한 형태라고 조금 재밌게 이해해 주시면은 이제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하나 정도 오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욜로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에 전체 구조가 그려져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이 된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BIT 모델을 이제 가져다 쓴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디텍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제안을 해서 추가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클래스 앤 비박스 프레딕션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DETR에서 사용했던 바이팔타이트 로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뒤에 설명드릴 내용을 크게 이제 좀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 패치 토큰 그리고 패치 임베딩 내용이 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인코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팔타이트 로스, 그리고 디텍션 토큰까지 내용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뒤에 내용까지 호흡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질문을 받을까 싶은데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설명을 드렸던 패치 토큰 그리고 이제 패치 임베딩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치 임베딩 같은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에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오리지널 이미지를 사이즈를 대략 1280, 960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걸 어떤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에 각 한 개의 패치에 해당하는 영역마다 이제 특징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사용된 방법은 이제 어떤 패치 크기가 되는 컨볼루션을 이제 가지고 이제 동일한 이제 커널의 크기와 동일한 스트라이드를 줘서 이게 컨볼루션에 의한 특징 추출을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축소된 형태의 이제 피처 웹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플래튼해서 이제 일련의 그냥 어떤 시퀀셜한 그런 어떤 데이터의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다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텍션 토큰 부분과 이제 패치 토큰에 관한 부분을 여기 이렇게 컨캐티네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까지 여기 인풋 데이터에 이제 더하기 해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추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인풋, 왼쪽에 있는 인풋 자체가 또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피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피드가 된 그 트랜스포머의 그 아웃풋에서 이제 디텍션 토큰만 취해서 옵니다. 디텍션 토큰만 취해서 오고 이 디텍션 토큰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이제 2개의 별도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이제 피드를 하게 됩니다.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리턴은 이제 각각 이제 클래스 예측에 대한 것과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탐지하는 그 시그모이드 형태의 이제 리턴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 여기 X, Y, W,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이제 중심점의 좌표를 나타내고
그리고 길이와 높이를 이미지 전체 크기에 대해서 0부터 1까지로 노멀라이즈된 형태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학습을 위해서 이제 로스 계산이 들어올 텐데요. 로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이제 총 2단계에 의해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 바이팔타이트 매칭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디텍션 토큰의 예측값과 그라운드 추루스를 매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칭이 된 세트들에 대해서만 여기 보시는 헝가리안 로스를 계산을 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프레딕션이 나오는데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가 number of class,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를 나타내는 그 엘리먼트들이 오고 오른쪽에는 X, Y, W, H를 나타내는 엘리먼트들이 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열 벡터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라운드 추루스, 이제 그라운드 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안에 있는 개수만큼을 나타내니까 n개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n개의 이미지가 n개의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좌표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이미지,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 매칭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 추루스에 대해서 여기 왼쪽에 프레딕션이 전부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매칭은 종료가 됩니다. 이게 뭐 매칭이 여기서 좀 설명이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 뭐 여기 구현 자체는 좀 되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사이파이에서 제공을 하는 이게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제 그냥 사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매트릭스에 입력을 하면은 그 값이 반환이 되는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근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앵커박스로부터 프레딕션을 수행하는 부분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단순화된 형태로 어떤 그 그라운드 추루스랑 프레딕션의 매칭을 수행한다고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칭된 예측과 정답 세트에 대해서 헝가리안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네, 보시면 앞쪽에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클래스 프레딕션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GIOU 로스와 에런 로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모델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그 실험이랑 그 트레이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컴퓨팅 환경이랑 어떤 데이터셋 규모가 기존의 트랜스포머를 이용했던 논문들보다는 상당히 작아졌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VIT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에서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JFT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근데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넷만을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한 점이 조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저희 팀에서 조금 반가웠던 부분은 이 워크스테이션이 이제 12GB GPU가 8장이 들어가 있는 워크스테이션에서 학습을 수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V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전용 그런 GPU 환경에서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엄두조차 안 나는 그런 논문이었다면 이제 본 논문을 읽고 나니까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게 뭐 마냥 어려운 일만 아니겠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저자들이 실험을 했던 내용은 이제 모델의 어떤 크기와 같은 부분에 변환을 하면서 그 학습을 수행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욜로스 TI부터 타이니부터 스몰 이제 B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DW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피션넷의 저자들이 사용했던 그 컴파운드 스케일링의 어떤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조금 다른 방식의 모델을 고안을 했었다.
라는 내용 정도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해서 저자들이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이제 트랜스퍼런, 그 백본 모델의 프리트레이닝이 좀 중요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되는 게 이제 여기 리팅킹 이미지나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를 학습을 할 때 백본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려면 빠르긴 빠르지만 그냥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해도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정확도가 수렴을 한다. 뭐 그런 어떤 논문의 실험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본 논문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어긋났었다라는 거를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600 에포크 정도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학습을 했는데도 AP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었고, 뭐 욜로스 S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제 그 이외에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한 부분에서는 이제 나름 결과가 잘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레이블 SUP랑 이제 뭐 다이노 셀프 SUP인데 슈퍼바이즈의 약자고요. 레이블 SUP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라벨링에 근거한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이노 셀프 슈퍼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백본을 학습시켰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00 에포크 정도 학습을 시켰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성능의 차이는 없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CNN 모델들이랑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비교선상에 놓은 논문, 그 모델의 대표적인 격이 여기 보시면 욜로가 있는데, 욜로 V4의 타이니 모델이랑 여기 보시면은 AP 같은 경우에 성능이 근사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욜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큰 사이즈에서 이제 학습을 했다라는 점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뭐 여기 욜로스 타이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성능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기반한 그런 모델과도 좀 비교를 이제 했었는데요. 보시면 DETR이랑 비교를 한 논문인데, 결과인데, AP 자체는 DETR과 거의 이제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본 논문에서 좀 달성한 어떤 그 성과를 보시면 여기 DETR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이제 정확도는 조금 높은 수준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CNN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터들에 비하면 아직은 어떤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아직 갈 길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모델 구성 자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저자들이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디텍션 토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디텍션 토큰이 이렇게 디텍션 토큰에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한 결과를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인데요. 이제 디텍션 토큰의 첫 번째 10개를 추출을 하고 여기서 탐지가 됐었던 모든 이미지의 모든 그 결과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자들이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각 디텍션 토큰마다 어떤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 좀 스페셜라이즈 된다는 그런 결과를 좀 확인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점들이 좀 이렇게 군집해서 있는 것들을 전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조금 더 이게 시각화를 한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왼쪽에 5분이 있는 영역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몇 개의 토큰들이 있고, 나머지 토큰들 경우에는 하이라이트가 거의 되지 않죠. 냉장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실험 결과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카테고리를 전부 다 잘 그러니까 전부 좀 고르게 탐지를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그래프가 위쪽에 있고 프레딕션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프레딕션 된 수와 그라운드 트루스의 수의 차이가 거의 유사하게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좀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좀 덜 민감한 이제 그런 실험 결과를 저자들이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에 대해서 이제 좀 디스커션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논문 이름은 굉장히 확 끌리게 잘 지었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단순하게 VIT랑
그 DETR의 그 바이팔타이트 로스를 좀 조합한 게 조금은 아쉬웠다. 이제 그 저자들만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게 아니라 어떤 학습을 잘 시킴으로써 그 결과를 잘 보여줬다는 점이 저희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논문 자체가 트랜스포머 기반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했다 보니까 이제 트랜스포머를 오브젝트 디텍션에 사용했을 때 이제 뭐가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먼저는 롱 디스턴스 디펜던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른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CNN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 추출 자체를 로컬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패치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는 분명히 취약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트랜스포머가 분명히 개선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습이 분명히 어렵다는 거는 트랜스포머 기반한 어떤 비전 태스크 논문을 볼 때마다 전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트랜스포머에는 없기 때문에 라고 없다기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라고 저희는 좀 토론을 했었고요. 이제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면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는 어떤 공간적인 정보가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전제가 깔리고 이제 그런 전제에 맞춰서 CNN의 어떤 구조들이 굉장히 디자인이 되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트랜스포머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초반에 학습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습이 됐을 때 더 제너럴라이즈된 그런 모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 얘기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CNN과 트랜스포머를 이제 좀 조합해서 쓰면 상호 보완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NLP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오늘 보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바이팔타이트 매칭 로스의 컨트리뷰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앞에 있는 모델이 그렇게 복잡한 형태가 아닌데도 이제 거기에서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도 오브젝트 디텍터 학습을 굉장히 좀 훌륭하게 수행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본 논문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디스커션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발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몇 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디스커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CL이랑 트랜스포머를 쓰면 상호 보완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주신 걸 봤는데 네네. 혹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저희도 아주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닌데, 근데 이게 트랜스포머를 썼을 경우에는 이게 여기 두 번째 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게 스페이셜한 정보가 분명히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어떤 대전제가 없이 학습이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앞에 보시면 좀 이 논문, 이 모델의 구조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2D 스페이셜한 공간에서 얻은 피처를 이제 1D 그 벡터로 만들어버리고, 1D는 아니죠. 사실 뭐 정확히는 2D인데, 그래서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런 어떤 스페이셜한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전제를 그냥 깨트리고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기반한 어떤 모델들은 조금은 이제 학습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사실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스페이셜한 인포메이션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아예 배제를 하고 학습을 하는 게 좀 뭐 과연 이제 맞는 행동일까라는 게 조금 저희 사이에서 디스커션이 됐고, 그래서 그런 좀 중간 지점에 있는 모델이 사실 DETR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ETR 같은 경우가 앞에서 특징 추출 자체는 CNN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매칭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부분은 전부 트랜스포머로 구성을 한 상태이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또 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그냥 디스커션 정도 한 상태여서 뭐 이 이상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 드린 것도 저도
사실 DETR이 말씀하신 거에 가장 네. 맞는 형식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네. 이 논문이 DETR보다 지금 나중에 나온 논문인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성능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CNN보다 이노큐 바이스로서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게 가지는 노블티가 어떤 건지, 사실 이거는 NLP에는 사실 정말 잘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네. 이건 이미지에는 이미지에 맞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근데 이게 어떤 노블티가 있는지 사실 확실히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래서 노벨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조금은 약한 것 같은데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는 노벨티는 본인들은 트랜스포머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라는 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면 분명히 학습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웠는데 근데 저자들이 어쨌든 제안한 방법론으로 뭐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이제 12기가바이트가 들어간 12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가 8장 들어간 그 워크스테이션 수준의 어떤 컴퓨팅 환경에서 그래도 이제 소타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그리고 네, 죄송한데 질문 한 네, 개만 더 간단한 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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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간쯤에 MLP 레이어 써가지고 네, 뭐 하는 게 한 7페이지 정도의 네. 백본으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MLP 레이어 써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혹시 MLP 레이어 개수에 따른 그런 어떤 결과 리포트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 백본 아, 부분 네. 말씀이신가요? 네, 아니요, 그 앞에. 네네. 여기 네네. 이게 이쪽 말씀. 여기 멀티레이어 이거 MLP 같은 경우는 3개 정도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많이 학습을 하진 않았었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많이 안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제 기존의 2D, 그러니까 기존의 CNN 기반 모델들에서도 어떤 특징 추출 이후에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랑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하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작게 가져갔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